문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소설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이에요. 메밀꽃 본 적 있어요? 메밀꽃 하얗게 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팝콘 같다 이런 말도 쓰는데 사실은 감자꽃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고, 요즘은 뭐 메밀꽃이 아무데나 피어 있잖아. 제주도에도 피어 있고, 뭐 원래는 강원도에 많이 피어 있었어. 메밀꽃이 왜 강원도에 주로 있었냐면, 여러분 강원도 가봤지? 강원도 안 가봤나? 강원도 특히 그 평창에 가면 뭐라 돼 있냐면 해피 700, 해피 700 뭐지? 해피콜도 아니고 해피 700은 뭐냐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기 좋은 고도가 고도 700m래. 그래서 평창군이 바로 그렇게 해발 고도 700m라서 해피 700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고냉지 지대라고 하지 우리가. 그래서 그 강원도가 배추도 또 맛있다 애가. 그래서 거기가 아주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메밀이 바로 그런 그 고냉지 지대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라서 그쪽에 메밀이 많았고, 모든 우리 열매가 그렇듯이 꽃이 져야지만 열매를 맺잖아. 그래서 메밀꽃이 거기에 많이 피었었다 이 말이야. 메밀꽃은 언제 피냐면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8월 말에서 9월 첫째 주, 늦게는 한 9월 셋째 주까지 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평창 안에 평창군 봉평면에 가면 매년 메밀꽃 축제가 열려. 근데 이 메밀꽃 축제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됐냐면, 거기 원래 메밀이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선생님이 오늘 소개할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이 소설이 유명해지면서 그곳이 어떤 메밀꽃의 고장 이렇게 불리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소설을 쓴 사람 이효석이 누구냐? 바로 그 평창 봉평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은 뭐 아무리 소설이 그런 허구의 문학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난 거를 표현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효석이 자기가 그곳에서 자라고 보고 들은 것들을 경험으로 해서 소설을 쓴 게 바로 메밀꽃 필 무렵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 그 메밀꽃 축제 여러 번 갔었는데 이따 애가 여러분도 기회 되면 가보면 좋겠어. 자,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야? 바로 허생원이야. 허생원은 누구냐면 장돌뱅이야. 장돌뱅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약간 얕잡아 부르는 그런 호칭인데, 어쨌든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동의는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생원 자기가 모르고 이제 어떤 그 사랑의 결실로 그런데 자기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었던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절친 베프인 또 다른 장돌뱅이가 있지. 누구? 조선달. 조선달은 누구냐면 허생원이 무한 반복으로 자기 어떤 일생에 한 번 있었던 그 러브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겹지만 맞장구를 쳐주면서 늘 들어주는 그런 보조적 인물로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게. 문학 작품에서 이렇게 그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라든가 시가 있는데 이런 게 왜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선생님이 맨 첫 시간에 그랬잖아. 여러분과 나의 관계는 뭐다? 사이비 교주와 신도의 관계다. 하지만 나는 사이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얘가. 여러분과 내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돼서 여러분이 나를 믿고 쭉 따라오려면 선생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뭔가가 있어. 주제가 있다고. 이게 우리 종교에 말하면 세뇌교육 아이가.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문학 작품 속에 담긴 우리 어떤 작가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면서 머릿속에 끊임없이 듣다 보면은 저절로 여러분도 작품을 보는 눈이 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내가 그랬다 애가. 자, 문학은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뭐라고? 삶과 죽음의 문제다. 두 번째 과제는 뭐라고 했노? 사랑과 이별이라 했잖아.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운명이야, 운명. 인간은 뭔가 자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종교인이 된다는 거.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다고 선생님 생각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니? 우리가 요즘에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개인의 취향이다 뭐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도 선생님 생각에는 뭐라고 할까? 자기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운명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자, 그래서 그 운명이라는 거 그게 일종의 정착과 방랑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는 메밀꽃 핀무렵의 허생원과 같은 장돌뱅이들의 삶이라는 거야. 그거를 운명으로 다룬 또 다른 소설이 있어. 뭐가 있는데 바로 김동리의 영마라고 하는 소설에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지. 성기라고 하는 그 옥화의 주막집 여자인 옥화의 아들 성기가 옥화는 아들이 정착해서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끊임없이 끌어들이지만 결국은 성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엿판을 짜가지고 장사하러 떠나는 것처럼 그 운명이라는 거야. 또 하나 더 있어. 김주영의 객주라는 소설이 있잖아. 거기에 보면은 보부상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노? 신경님의 목계장터라는 시가 있어. 그래서 하늘은 나더러 바람이 되라고 땅은 나더러 잔돌이 되라고 하네. 그 구절이 대표적으로 어떤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방랑과 정착 이런 것도 영원한 과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메밀꽃 핀무렵 속에서는 그 봉평에 가면 재래시장이 있거든. 봉평장이 언제 열냐면 2일하고 7일, 7장이 서는데 거기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런 삶의 애환을 나타내고 있어. 재래시장에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다니냐면 자 우리가 5일장이라 하지. 5일장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1일 6일, 2일 7일, 3일 8일, 4일 9일, 5일 그 다음에 끝자리 0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대부분의 이런 장돌뱅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을 딱 정해. 보통 5일 중에서 4일을 장을 돌아다녀요. 강원도의 어느 지역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원도 경상도 또는 강원도 충청도 물건이라든가 자기 인맥에 따라서 간단 말이야. 그러고 하루를 쉬어요. 5일 중에 하루 쉬는 거지. 그러니까 4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러한 장돌뱅이들의 삶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메밀꽃 필무렵에는 그런 허생원의 장돌뱅이로서의 방황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동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성서방네 처녀라고 하지. 그래서 그 젊었을 때 허생원이 하룻밤 자기가 그 봉평에서 하룻밤 장터에 묵었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물레방앗간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강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했어. 근데 그 물레방앗간에 누가 있었다? 성서방네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면 딴 데로 혼자 야반도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옛날에 원래 물레방앗간이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시골에서는 비밀 연애 장소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게 아가씨를 위로해주다 보니까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냥 일을 저지른 거야. 하룻밤 보낸 거야. 근데 하필 그때 애가 생긴 거지. 근데 허생원은 모르고 있었는데 장터를 떠돌다가 동희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다고 야가 자기 아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에 그걸 확인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 확인하는 장면에 뭐가 나온다? 동희도 왼손잡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또 옛날에 모의고사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 이 왼손잡이는 유전이 안 되는데 이 소설이 어떤 개연성을 획득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 과학성 이런 거 가지고. 자, 그런데 뭐냐 여러분 아주 오래됐지만 유명한 광고가 있죠.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들어봤어? 못 줬으면 미안. 자, 그런데 문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문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꼭 그런 애들이 있어. 있으면 선생님 이거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요. 앞뒤 논리가 안 맞는데요. 자, 소설이 무슨 논설문입니까? 과학입니까? 아니야. 소설은 개연성이라는 거 뭐냐면 허구의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럴듯하다라는 거야. 즉 앞뒤 맥락 속에서 이게 그럴싸하면 실제로는 그게 딱딱 안 맞아떨어져도 사실은 이게 1920년대가 오늘날이면 이건 소설 이렇게 될 필요도 없지. 하면 되는데 친자 확인하면 된다 아이가. 그럼 깔끔하게 끝나요.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소설 맨 처음 할 때 서울 1924년 겨울 할 때 뭐라 했노?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다고? 인물, 사건, 배경 있다 있지? 그 중에 뭐 메밀꽃 필 무렵 역시 뭐다? 배경이라는 거, 배경. 그래서 그 메밀꽃 필 무렵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거 있죠? 그 구절 한번 보면서 이 작품의 의미, 그 배경은 사실은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가 사랑을 나누던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뭔가 가슴 떨리는 그런 어떤 배경이기도 하고 자신의 추억을 돌아보는 그런 아련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배경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요소들, 그다음 장돌뱅이들의 삶에 대한 거, 그다음 문학의 개연성의 문제, 그런 것들과 함께 이효석 그 작품의 문체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